먼저 박스 디자인을 살펴보죠. 박스 디자인은 제가 거실에 보조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는 8700K 박스랑 상당히 비슷해요. 겹쳐보면 오, 박스 크기가 거의 똑같네. 박스 겉에는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CPU에 정품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나머지는 볼 게 없으니까 열어보죠. 열어보면 뭔가 알 수 없는 종이가 한 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그리고 이쪽에 제가 5.2기가 성공할 CPU가 들어있네요. CPU를 뺄 때는 양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빼주고 이쪽도 빼주고 접혀 있는 부분을 펴서 CPU를 빼주면 되겠죠. 코어 i7 1700K, 전작은 코어 i9이 8코어 16스레드였는데 이번부터는 코어 i7이 8코어 16스레드죠. 그렇다면 인테게 컴퍼니에서 협찬해준 코어 i7 1700K 막시무스 에이펙스 보드에 장착을 해주죠. 오늘 1900K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10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가격이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향하고 있어요. 대부분 1700K를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저도 지금 CPU를 새로 산다면 1700K 1900K 갖고 싶은데 뭐 아무튼 1700K를 살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5기가 1900K를 빼줘야 되니까 먼저 대각선 2개 나사를 빼주고 나머지는 이걸 손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고정 나사를 빼줘요. 그리고 살살 비트로 보면 이렇게 빠지죠. CPU에 묻은 써멀 그리스를 웬만하면 키친타올로 닦아줘요. 일반 휴지로 하면은 먼지가 많이 날리거든요. 어차피 CPU를 뺄 거니까 위에 부분만 어느 정도 닦아주고 펄스를 드러내서 CPU를 잡을 수 있게 양쪽에 홈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싹 넣어서 이렇게 휴. 그리고 혹시나 CPU 핀에 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냉 쿨러에 묻은 써멀 그리스도 닦아줘요. 이 정도면 됐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어 i7 1700K를 꺼내서 1900K랑 윗면을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고 뒷면을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네요. 이번엔 CPU를 끼워줄 차례. 저는 수전증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제일 긴장돼요.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보면 잘 들어갔죠. CPU 걸쇠까지 내려주면 장착이 됐죠. 그렇다면 쿨러를 장착해야 되니까 써멀 그리스는 그리핀 Z9. 얘가 다이어트를 했는지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설마 이번엔 기름이 짜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X자 짜기. 아무튼 X자 수냉 쿨러 펌프 부분을 수직으로 잘 올려서 한쪽 나사를 대충 결합해주고 반대쪽 대각선도 대충 결합을 해주고 나머지 2개도 결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꽉 조여줘요. 간혹 가다가 USB 방향을 위쪽에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달면 안 돼요. 꼭 USB 방향은 이쪽으로 달아야 돼요. 순행 펌프 부분은 여기에 있는 순행 쪽에 연결해주고 램을 끼워주고 SSD도 끼워줘요. 게시판에서 제가 봤던 SP 값이 111까지 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한테 온 건 뭐 저는 욕심이 없으니까 120 정도? 그렇다면 파워 온.
뭐 이제까지 CPU 불량은 한 번도 저는 겪은 적이 없으니까 뭐 좋아. 뉴 CPU 인스톨. 그렇다면 SP 값인데 뭐 전 긴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100이 넘을 거니까요. 물론 100이 넘어야 고수율 CPU도 있긴 하지만 또 보니까 SP 값이 무조건 딱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60대 정도 나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고수율이 있더라고요. 모든 건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먼저 제가 사용하던 램오버 세팅을 해보죠. 메모리 프리셋 들어가서 삼성 4600을 불러오면 여기서 제가 사용하던 타이밍 16, 17, 34 나머지는 이렇게 세부 램 타이밍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참 막시무스 에이펙스 보드가 편한 것 같아. 뒤로 나와서 4400을 통과했으니까 4400부터 1900K는 VCC-IO SA 전압을 1.35로 다 통과했었는데 일단 이 녀석은 수율을 참는 거니까 1.45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램 전압은 1.5. 이렇게 하면 램 4400 클럭 5번은 끝났고 CPU를 50배수 전압을 찾아야 되니까 VRM 들어가서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6으로 뒤로 나와서 CPU 파워 매니지먼트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맥스 값, 바로 밑에 있는 거 맥스 값, 여기 있는 것도 맥스 값 3개 만들어주고 뒤로 나와서 캐시 배수는 남자답게 47부터 일반적으로는 45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BCLK 어쩌고 써있는 거 디세이블. 그리고 CPU 전압은 전 이 녀석이 고수율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1.25부터 가봅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어드밴스 쪽에 가서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바로 밑에도 비활성화, 바로 밑에도 비활성화, C 스테이트도 비활성화. 아 맞다, 50배수는 안 나왔구나. CPU 배수는 당연히 싱크 올코어, 그리고 50배수 F10 누르고 엔터. 부팅 정도는 되겠지? 역시 뭐 윈도우 부팅 정도야 뭐. CPU 전압 1.25V, 50배수, 램 클럭 4400에 램 타이밍까지 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램 타이밍이 조여져 있는 상태니까 프라임보다는 링스가 더 잘 갈구거든요. 메모리 코기는 13으로 잡아주고 런! 램 쿨링 잘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통과를 할지. 오, 40초 넘었는데 안 멈춘다. 뭐 당연히 될 줄 알아가지고 크게 기쁘진 않아요. 일단은 5회차 정도까지만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뭐야, 왜 꺼져? 1회차가 잘 돌아갔는데 꺼지는 경우도 있나? 일단은 TM5부터 먼저 돌려볼게요. 1900K에서도 통과했고 지금도 동일한 세팅으로 이 정도 돌아갔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종료를 하고 링스 다시 도전 런. CPU 전압 1.27. 아니야. 이 전압을 너무 많이 준 걸지도 몰라. 너무 많은 전압도 때로는 과한 법이죠. 다시 런. 와, 그래도 1.25V에 링스가 돌다가 컴퓨터가 아예 꺼지는 게 아니라 뭐 에러 정도 나는 거는 한 스텝 정도 더 주면 해결이 되겠죠. 1.25V나 뭐 1.27V나 어차피 1.3V 아래서 다 5기가 도는 거기 때문에 수율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1.27 기분상 1.26 F10 누르고 엔터. 다시 들어가 보면 그래, 1.25나 1.26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냥 얘는 1.25인 거랑 동일한 거죠. 링스 런. 그렇지. 뭐 이제부턴 당연히 돌아갈 거니까 제가 앞에서 안 지키고 있어도 되겠죠. 목마르다. 이거는 얼마 전에 모니터 리뷰를 했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마 캔슬 될 것 같아요. 올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요즘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니 제 체중이 5억 클럭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전압을 좀 줄이려고요. 펩시가 더 맛있는데 펩시는 왜 제로 펩시 이런 거 없지? 이 설탕 빠진
밋밋한 맛.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게 탄산을 계속 참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로긴 한데 이거라도 들어가니까 그래도 대리만족은 되긴데요. 뭐야? 못 꺼졌지? 콜라 먹다 못 봤잖아. 코카콜라. 펩시 먹었으면 안 꺼졌을 텐데. 펩시 먹을 걸. 다시 이런 부정 탔어. 코카콜라 버려야지. 마셨어. 내가 콜라를 먹는다고 너도 전압이 부족하니? 1.52가 들어가니까 1.27을 입력하면 다시 한번 링스런. 뭐 이것도 1.3V 안 넘긴 거니까. 그렇다면 1.28 링스런. 그렇지. 역시 2회차도 말끔. 지금 10회차 돌아가고 있고 온도를 한번 봐보죠. 10회차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드웨어 인포를 켰는데 CPU 최대 온도는 84도까지 올라갔었네요. 9900K를 비슷한 상태에서 돌리면은 아마 80도 정도로는 절대 안 되겠죠. 역시 온도를 보면 10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솔더링을 제대로 해놨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다면 84도 100도가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왔으면 제대로 일을 시켜봐야겠죠. 3열 스냉 쿨러 전원부 쿨링, 실내 온도 26도 상태에서 과연 52배수를 달성할 수 있을지. 84도였으면 대략 15도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니까 뭐 일단은 1.35V부터 F10 누르고 엔터. 10세대의 제대로 된 솔더링, 뭐 이 정도는 버티지 않겠어요. 링스런.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온도 때문에 멈춘 거면 재부팅이 됐을 텐데 전압을 더 주면 되나? 1.4V에서 더? 1.38? F10 누르고 엔터. 온도 프로그램 안 키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냥 잔차가 틀어지건 말건 일단 키고 할게요. 온도 때문에 꺼지는 건지 전압 때문에 꺼지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램타 다 조이고 4400 클럭에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온도가 멈추지만 마. 30초 때 멈추지만 마. 30... 여기서 조금만 더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온도 때문에 꺼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1.4? 모르겠다. F10 누르고 엔터. 모르겠다. 여유 있어. 온도는 100도는 안 찍었던 것 같아요. CPU 전압은 1.4V 준 상태예요. 온도가 얼마가 찍어가지고 다운되는 건지 보고 싶은데 오 버틴다. 95도. 아직 100도 안 찍었다. 1.4V. 야, 이걸 온도로 버텨? 아슬아슬한데? 안돼. 아직은 안돼. 100도를 아직 찍으면 안되지. 아직 돌고 있는걸? 야, 1회차만 돌자. 1회차. 좀만 버텨라. 1회차만 돌리고 딱 끄고 싶은데. 1회차만 돌리고 끄고 싶은데. 안돼. 100도는 아직 안돼. 그래 99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52배수까지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51배수. 이게 1.4V가 아슬아슬하게 꺼졌으니까 51배수 정도는 1.35V면 될 것 같은데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하니까 그거부터 봐보죠. 레버버까지 다 하고 1.35V LLC6 넣었는데 100도가 안 찍네. 솔더링을 이렇게 진작 해놨어야지. 제가 가진 9900K도 솔더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제대로 솔더링이 됐으면 5기가를 찍었을 거예요. 이게 다 인텔 탓. 1회차가 돌아가? 그럼 전압 더 내려도 되겠다. 방금 전에 1.35로 1회차 통과한 거니까 그러면 1.33 정도? F10 누르고 엔터. 링스 런.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려나? 아니야. 내릴 수 있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고정관념이에요. 옛말에도 다 있어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다 내릴 수 있어. 1.31 F10 누르고 엔터. 링스 런. 군대를 다녀오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 하지만 합니다. 전압을 내릴 수가 없다? 내릴 수 있습니다.
다 돼요. 대충 더 올리면 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캐시도 48 주고 1.32 F10 누르고 엔터. 링스런. 이게 또 사람 기분이라는 게 50배수랑 51배수랑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50배수를 할 때 나는 51배수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를 할 때 아니오를 할 수 있는. 그렇지. 대략적으로 온도는 90도 밑으로 충분히 돌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링스런 10회차까지 다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보죠. (1.33) 깔끔하게 링스런. 아니 뭐 전압이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1.34 다시 한번 깔끔하게 링스런. 뭐 이 정도면 9회차 지금 들어가고 있고 자자 틀어지는 거 각오하고 온도를 한번 봐보죠. 돌아가는 상태에서 띄워보면 이렇게 모두 다 완료가 됐네요. 지플 값은 대략 530점. 봐도 계속 신기한 거는 온도가 맥시멈 92도를 찍었다는 거. 온도를 보면 볼수록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9900K랑 코어도 똑같고 그냥 내놓으면 사람들이 안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특히나 K 모델은 오버클럭을 용도로 나온 제품이니까 솔더링을 제대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분명히 9세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일부러 하는 거야 이거. 맞다, 이거 협찬인... 몰라. 뭐 올리지 말라지 뭐. 아무리 오픈 케이스라고 해도 동일한 전압에 동일한 램 오버까지 다 해놨으면 실내 온도 26도 환경에서 짭수 3열로는 9900K는 노트 따로 절대 못 버티거든요. 이렇게 오버클럭을 완료했으면 아이다 64를 또 안 돌려볼 수 없죠. 오, 역시 CPU 5.1GB에 램클럭 4400에 타이밍 어느 정도 조여져 있으니까 레이턴시가 36이 나왔어요. 아깝다. 좀만 더 내려갔으면 35대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인텔 시스템의 주특기 램 오버클럭.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게임을 했을 때 램 오버클럭을 하면 할수록 최소 프레임이 계속 상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3200클럭, 3600클럭, 4000클럭, 4400클럭 배틀그라운드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FHD, QHD, 4K 해상도에서 인텔의 램 오버클럭에 따른 최소 프레임 차이, 배틀그라운드 끝장벤치를 한번 해보죠. 테스트 세팅은 인텔 코어 i7 1700K 5.1GB 그리고 MSI 1080ti 아머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2080ti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2070 슈퍼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서 비슷한 성능의 1080ti를 사용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옵션,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옵션입니다. 리플레이 파일을 4분 동안 프레임 측정했는데 녹화는 프레임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메인 컴퓨터에 달려있는 에버미디어 4K 캡처보드를 사용하여 녹화하였습니다. 램 클럭은 2800부터 4400까지 400 단위로 올라가며 5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세부 램 타이밍을 세팅해주면 성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막시무스 에이펙스 보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세부 램 타이밍 자동 입력을 사용하여 따로 테스트했습니다. 이러한 10가지 램 클럭 세팅으로 FHD, QHD, 4K 램 클럭별로 따로따로 녹화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그냥 이거 앉아서 녹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테스트를 절반 정도 진행했을 때 이거 4분씩 30개의 동영상을 따로 녹화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먼저 FHD 해상도입니다. 세부 램 타이밍 세팅을 기준으로 상하로 나뉘어 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제일 윗줄 퍼센테이지로 써있는 그래픽카드 로드율입니다. 로드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그래픽카드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램 클럭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올라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같은 램 클럭이라도 아래줄에 세부 램 타이밍 세팅이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FHD 해상도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래픽카드도 놀고 CPU도 놀고 있어서 게임 프레임이 낮게 나온다면 램 클럭을 올려서 프레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QHD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올라간 만큼 그래픽카드의 기본 로드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99%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FHD만큼 램 클럭의 영향을 받진 않지만 그래도 램 클럭이 높은 쪽이 조금이나마 남은 그래픽카드의 힘을 더 쥐어짜내기 때문에 프레임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로드율이 99%가 나올 때까지 쥐어짜내야 됩니다.
다음은 4K 해상도입니다. 이미 그래픽카드의 로드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램클럭과는 무관하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안 나옵니다. 아쉽네. 이럴 때 우리는 그래픽카드가 병목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 높은 걸로 바꾸기 전에는 프레임을 올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뜨거운 열기를 뿜뿜 뿜어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한 이번 영상의 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도중에도 제 옆에는 램클럭 4600에 도전 중인 1700K가 있습니다. 1700K를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냥 솔더링을 참 잘 해놨다 입니다. 자신의 쿨링 시스템이 좋으면 좋은 만큼 그냥 열 전달을 제대로 해줘요. 예전에 1세대 코어 시리즈 TM5 돌렸는데 오려놨다. 전 이만 램오버 안정하러 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